당 대표께서 선수의 라커룸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경선 초반에 지도부가 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샀었거든요. 유불리에 따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와 우리 최고위원, 우리 당 지도부는 공정하게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정책을 이끌겠다. 이번 주제 여당 얘기입니다. 이심 송심 신조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팍팍 밀어주고 있다는 이른바 이심 송심 논란이 여당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관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경선 초반에 지도부가 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샀었거든요. 만약에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선을 치른 데 있어서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입장은 늘 공정하고 그리고 후보들에 대해서 1.1획도 의혹이 없어야 된다. 정세균 후보 측, 이낙연 후보 측이 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심송심. 근데 여기에 최재성 전 청와대 대통령 정무수석이 심판이 구단에 속하는 경우 없다 하면서 사실 어제 SNS 통해서 송 대표를 겨냥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최재성 전 수석이 아마 송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원래는 정세균 후보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아직 뭐 캠프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국가 차원에서 선거를 치를 때는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이제 내각이 보면 주로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선거법으로 굉장히 위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기억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이제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 한마디 때문에 결국 탄핵 소추까지 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만큼 선거란 게 심판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 이재명, 지금 이낙연 이 두 후보가 정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밑에서는 서로 자기 세력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뭐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재정 의원이 이제 여기 합류를 했고 또 이근영 전 전략기획 본부장이 또 여기 합류를 했고 뭐 등등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사람들 많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의 중립성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예전부터 이제 경선을 연기하자 그랬을 때 송영길 대표가 일체 딱 선을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정세균 후보 쪽에서는 저 사람은 이재명 쪽이다라고 이제 비판해 왔었는데 예. 요번에 보니까 이제 이 구호 자체도 보면 기본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제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의 여야의 각 대표들은 굉장히 선거 관리할 수 있는 대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양쪽 여야 마찬가지로 자꾸 본인들 이야기를 한다든지 뭔가 후보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경선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경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도 아마 앞으로 당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구장처장.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논란이 좀 있자 송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겠다. 지도부는 원팀 정신으로 경선을 이끌겠다. 이렇게 불을 끈다고 껐는데 이 말이 좀 진화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인의 말은 행동으로 뒤따를 때 그 신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은 원팀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이 자꾸 내려진다라면 다른 후보들에서 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 객관적인 어떤 경선 관리가 안 된다라는 판단이 만약 쓴다라면 이 집단적으로 어떤 경선 보이콧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떤 리더십의 이 시험대에 좀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팀 정신으로 경선을 이끌겠다는 저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두 사람의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개척하지 말아라. 우리 후보 중에 하나고 이재명을 돕다 안 돕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후보가 되면 이재명이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공약 이행률도 96%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을 수행해서 보게 되는데 물론 뭐 저 화면만 모아봤어서 뭐 특정 후보 이재명 지사를 송 대표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정세균 혹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게 경선 연기 철회나 혹은 이재명 비토를 정면 비판하거나 삼성전자 방문을 동행했거나 이 발언 때문에 뭔가 비주류끼리 모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생활기본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 이 정책이냐. 지금 오늘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사실상 이것을 밝혔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 신복지라는 어떤 큰 틀의 어떤 정책의 하부 정책으로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때 이게 만들어진 거고 예. 지금 소영길 대표 체제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그럼 소영길 대표가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하나 이제 비슷하다는 거 갖고서 모든 거를 두 분이 뭐 연동해가지고 송김 이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판을 흔드는 거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게 확인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뭐 예컨대 삼성전자 화성 뭐 캠퍼스 방문이다. 그러면 이제 뭐 이 국내에 예컨대 이제 경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사를 하고 있는 분이 이게 예우 차원에서 가는 것이 거의 관례적인데 그걸 안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진짜 편파적인 게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사실은 민주당 경선을 흔드는 효과도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